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비치부동산 장영남입니다. 자, 제가 지금 12월 들어서 지금 한남뉴타운에 관련돼서 2018년도 총정리를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 올 한 해 동안 한남뉴타운 2구역에서 5구역까지 각 구역별로 어떤 사업 내용의 진행이 있었는지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구역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2012년 6월 11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요 2017년 11월 10일이죠. 한남 2구역에 대한 재정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람 공고 당시에는요, 보광초등학교, 지금 보광초등학교를 옮기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보광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교육구역으로 되어 있는 관광특구 지역을 제척하는 내용, 즉 그래서 2구역 전체 면적이 좀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2018년도에는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서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2구역에 대한 그 면적 축소, 즉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제척과 또 보광초등학교를 이전하느냐 존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이죠. 올해 4월달에 2017년도 11월달에 이루어진 공람 공고, 즉 그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심의 당시에는요, 다시 한번 보광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존치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내용으로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을 다시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전에 대한 비용, 즉 200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디서 할 것이냐, 즉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에서 할 것이냐, 또 이전의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시 원 상태로 존치를 하게 된다면 촉진계획 변경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8월, 올해 8월 달이죠. 8월 달에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시 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람에는요, 초등학교를 존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제척을 하는 것으로서 일단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체 건축 계획이 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21일 날, 올해 9월 21일 날 공청회를 이루어졌고요. 이 공청회 내용도 그대로 같습니다. 구역 제척과 보광초등학교 존치,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결국은 올해 12월이죠. 12월 말일, 12월 29일 날 2018년도 한남 2구역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내용대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관광특구 지역을 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보광초등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보광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이태원 성당도 역시 존치를 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촉진계획이 좀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한번 보면, 한남 이 재정비 촉진구역이 원래는 1926세대로 계획이 이루어졌었는데, 구역 제척 면적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이 중에서 임대주택은 원래 328세대에서 233세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조합 및 일반 분양구는 당초 1598세대에서 1274세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구역이 제척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당초 조합원 수에서 제가 한번 그 제척되는 곳의 조합원 수를 한번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 조합원 수에서 약 한 100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숫자, 그 다음에 조합원 숫자 이렇게 비교를 쭉 전체적으로 해보면 사업성에서는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남 3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은요, 조합 설립 인가일은 2012년 9월 4일입니다. 2018년 12월이니까 6년 전에 조합 설립이 된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2017년도에는요, 10월 24일 날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은 건축 심의가 2017년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남 3구역 조합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요. 2018년 6월달, 올 6월달이죠.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2018년 8월달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승인을 득했고요. 자, 이렇게 승인을 득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암초가 하나 부딪혔죠. 건축계획 이후에 실제 구역을, 실제 면적을 측량을 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적과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발생한 부분이 2018년 올해 8월 30일이죠.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로부터 그냥 승인을 받았는데요. 측량 결과 면적의 오차로 인해서 약 한 380평 정도 되는데 380평 정도 되는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넘어서면서부터는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한강교회의 존치 문제와 또 이와 연관돼서 한남 3구역의 공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거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심의란 표현을 쓰진 않고요.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자문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기간이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올해 11월 20일 날 두 번의 그 심의를 통해서 이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1차 심의는 11월 10일 날 있었는데요. 이때는 재심의로 결론이 났었고, 재심의 결론 난 가장 큰 이유가 한강 조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관련돼서 설계를 특화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한남 뉴타운 3구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 즉 조망권이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 한강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강교회를 존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그 부분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한강교회 측과 조합, 그 다음에 서울시 측이 다 합의를 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20일 날 공원 조성 계획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심의가 완벽하게 통과를 하면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준비가 모든 게 끝났죠. 그래서 결론은 11월 29일 날 사업 시행인가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공사 관계자들, 즉 여기 한남 뉴타운 3구역에는 나중에 내년이겠죠. 내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의 지위를 얻으려는 시공사들이 지금 홍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공사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건축 심의도 통과를 했고 올 1년 동안 세 가지 심의가 다 통과가 되면서 서울시와 의견 교류, 의견 수렴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내년이겠죠. 내년에는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